시간의 강물은 쉼없이 흐르고 그 물살에 몸을 맡긴 우리는 어느새 삶의 황혼역에 다다른다. 거울 속 낯선 주름, 예전 같지 않은 걸음걸이, 흐릿해지는 기억의 조각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종종 숙명처럼 다가오는 노년의 그림자에 잠시 멈칫하곤 한다. 찬란했던 젊음의 에너지가 서서히 사그라들고 세상의 빠르고 복잡한 변화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은 듯한 기분에 휩싸이기도 한다. 과연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삶의 빛나는 의미를 발견하고 깊고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노년을 그저 쇠락과 상실의 시간, 혹은 그저 주어진 시간을 견뎌내는 시기로 치부하곤 한다. 하지만 여기 그 익숙한 통념의 너머를 꿰뚫어보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세월의 흔적을 단순한 상실이 아닌 삶이 새겨놓은 가장 고귀한 훈장으로 여기며 오히려 인생의 진정한 지혜와 유쾌함을 깨닫는 새로운 방식이 있다고 조용히 속삭인다. 나이 듦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즐기는 삶의 예술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은 물리적인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정신의 자유와 관계의 풍요 속에서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축제 같은 노년을 살아간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비밀스러운 삶의 문을 함께 열어 나이 듦이 선사하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의 길을 탐험하고자 하는 당신을 위한 초대장이다. 하지만 그 길로 들어서기 전 우리는 먼저 노년에 대한 익숙한 그림자들을 마주해야 한다. 사회의 시선은 종종 젊음의 활기와 생산성에만 가치를 두며 노년의 삶을 마치 무대 뒤로 사라지는 배우처럼 조용히 퇴장하는 시간으로 그린다. 우리는 은퇴 이후의 삶을 그저 여유로운 휴식이나 혹은 병약함과 외로움이 드리워진 그림자로 쉽게 상상하곤 한다. 젊은 날의 빛나는 꿈과 열정이 희미해지고 몸은 예전처럼 민첩하지 못하며 기억은 이따금씩 중요한 순간들을 배신하는 듯 느껴질 때 과연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건넬 수 있을까? 거울 속의 낯선 얼굴과 마주하며 우리는 종종 내가 누구였던가 하는 존재론적 질문 앞에서 길을 잃기도 한다. 이러한 물음은 단순히 개인의 불안을 넘어선다. 그것은 문명 전체가 노년이라는 거대한 삶의 국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우리는 과연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과정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 존재의 심오한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많은 철학자들이 삶의 유한함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 헤맸듯 노년은 어쩌면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가장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젊음의 열기에 가려보지 못했던 진실, 분주한 일상에 쫓겨 외면했던 내면의 소리들이 비로소 들려오는 시간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충만한 기쁨과 깊은 만족감으로 가득 찬 노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 분명 물리적인 건강이나 경제적인 안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이 아닌 내면에서 솟아나는 자율성과 지혜, 그리고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에서 오는 행복을 발견하는 여정일 것이다. 노년의 삶을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닌 존재의 심오한 예술로 승화시키는 길. 이 길은 어쩌면 우리가 젊은 날부터 꿈꾸었던 이상적인 삶의 완성이 될 수도 있다. 나이 듦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상실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가장 순수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첫걸음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삶의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철학적 화두이다. 그 질문의 메아리는
고요한 내면의 호수에 파문을 일으킨다. 삶의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젊음의 에너지가 사그라들고 육체가 쇠락하는 현상을 넘어선다.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메마르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이 식으며 자신을 탐색하려는 의지가 사라지는 순간이 아닐까. 우리는 종종 노년의 행복을 외부의 조건, 이를테면 안락한 재산이나 건강한 신체에만 의존하곤 한다. 물론 그것들이 삶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력, 즉 정신의 자율성이 부재하다면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삶은 점차 빛을 잃고 고요한 침묵 속으로 잠겨들 것이다. 젊은 시절 우리는 때로 사회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자신을 내던지며 살았다. 역할과 책임, 성취와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진정한 나의 목소리는 미처 듣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순간들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의 강물은 우리를 그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여 비로소 내면의 풍경을 찬찬히 들여다볼 기회를 준다. 이때 많은 이들은 과거의 영광이나 상실감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갇히곤 한다. 나는 한때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는 회한, 혹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체념이 그들을 올가맨다. 하지만 진정으로 삶의 지혜를 터득한 이들은 이 시간을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재창조하는 황홀한 기회로 삼는다. 그들은 육체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어릴 적 꿈꾸었으나 바쁜 일상에 잊혔던 악기를 다시 잡거나 난생 처음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혹은 세상의 복잡한 현상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에 몰두한다. 이러한 지적 호기심과 지속적인 성장이야말로 노년의 삶에 생생한 빛을 불어넣는 첫 번째 샘물이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갱신하고 확장하는 삶의 예술이다. 젊은 날의 획일화된 목표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기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미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가 아닐까. 외부의 평가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이 이끄는 대로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용기.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기뻐하며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귀 기울이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빛이 된다. 이러한 정신의 자율성과 내면의 불꽃 없이는 어떤 물리적 풍요도 그 어떤 건강도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노년의 삶이 단지 생존의 문제가 아닌 존재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는 이 내면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상실감과 허무함을 극복하고 오히려 삶의 가장 농밀한 지혜와 기쁨을 발견하게 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정신의 자율성과 지속적인 탐구의 불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용기 있는 행위이자 노년의 삶을 진정으로 빛나게 할 첫 번째 초석이다. 내면의 불꽃을 지키고 정신의 자율성을 확립하는 일은 때로 고독한 수행처럼 보일 수 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져 자신만의 정원에서 지혜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시간. 그러나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홀로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서로의 빛을 반사하며 더욱 찬란해지는 별들의 춤에 가깝다. 그렇게 자신만의 빛을 찾아낸 이들은 비로소 타인과 진정한 의미의 교류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다. 외부의 평가나 사회적 역할이라는 무거운 껍질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존재로서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두 번째 열쇠, 깊이 있는 연결이다.
젊은 날의 관계가 때로는 역할이나 이해관계, 혹은 단순히 사회적 의무감에 얽매여 있었다면 노년에 찾아오는 진정한 연결은 그 모든 피상적인 겹을 벗어던진 순수함에 뿌리내린다. 그것은 서로의 삶의 굴곡을 이해하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오랜 친구와 함께 고요히 차 한 잔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하거나 새로운 인연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라는 존재가 타인의 살 속에 스며들고 타인의 이야기가 나의 존재를 풍요롭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깊이 있는 연결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을 넘어선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색하고 자율성을 확립한 사람이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지평이다. 자기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불완전함과 아름다움을 더욱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게 된다. 서로에게 기댈 줄 아는 용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함, 그리고 함께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지적인 교류는 노년의 삶에 생생한 활력을 불어넣는다.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이며 이 연결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개별적인 존재는 더 큰 의미를 획득한다. 한 사람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이에게 영감을 주고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다른 이의 마음을 녹이는 순간들. 이러한 교류는 우리를 고립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삶이 여전히 다채롭고 살아 움직이는 기적임을 깨닫게 한다. 나이 들미 가져다주는 상실감과 허무함 앞에서 이 깊이 있는 연결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선사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그것은 단순한 관계 유지가 아닌 영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공명이며 삶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다운 화음으로 채색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내면의 불꽃을 지키고 그 빛으로 타인과 깊이 연결된 이들은 이제 삶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역할을 찾아 나선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지혜를 나누는 행위를 넘어선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며 자신의 존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미세한 파동에 귀 기울이는 일. 나이 들미 주는 자유와 통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흔적을 남기려는 의지. 이것이 바로 노년의 삶을 진정으로 완성시키는 세 번째 열쇠. 삶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창조적 기여이다. 젊은 날의 기여가 목표 지향적이었다면 노년의 기여는 내면의 충동과 순수한 나눔에서 비롯된다. 거창한 업적이 아니어도 좋다. 아이에게 미소 건네기, 젊은 세대의 지혜 전하기, 잊혀가는 아름다움 보존하기, 혹은 그저 평온하고 지혜로운 존재의 모범 보이기.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창조적 기여가 된다. 어떤 이는 붓으로, 어떤 이는 펜으로, 또 어떤 이는 정원을 가꾸며 잊었던 꿈과 세월의 지혜를 세상에 투영한다. 이러한 능동적인 참여는 고독한 섬이 아닌 거대한 생명의 강물에 함유된 한 방울의 물방울로 자신을 느끼게 한다.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자각은 노년의 삶에 깊은 생기와 만족감을 선사한다. 이 세 가지 기둥, 즉 정신의 자율성과 지속적인 탐구의 불꽃, 깊이 있는 연결, 그리고 삶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창조적 기여는 결코 서로 독립된 섬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서로를 지탱하고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통합되어 삶이라는 예술 작품을 완성한다. 내면의 불꽃이 없이는 진정한 연결도 의미 있는 기여도 불가능하며 타인과의 연결 없이는 내면의 지혜가 확장되기 어렵고 세상에 대한 기여 없이는 삶의 의미가 온전히 채워지기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이 들미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깨달음이 빛을 발한다. 진정으로 멋지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삶이란 이 세 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엮어내는 삶의 연금술이라는 것을.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더욱 깊이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창조의 여정이다. 육체의 쇠락 앞에서 정신은 더욱 강인해지고 고독의 그림자 속에서 연결의 가치를 깨달으며 세상의 변화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찾아 나서는 용기.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내면의 혁명이다. 늙어간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창조하는 존재의 예술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나이 들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그 파도를 타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항해사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충만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경지가 아닐까. 세상은 강물처럼 흐르고 그 흐름은 때로 거칠고 예측 불가능하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낡은 신화가 되고 손에 익숙했던 도구는 순식간에 박물관의 유물이 된다. 나이 들매 여정에서 우리는 이 끊임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또 어떻게 그 흐름에 발맞춰 나갈 것인가? 앞서 언급된 세 가지 지혜의 기둥, 즉 정신의 자율성과 지속적인 탐구의 불꽃, 깊이 있는 연결, 그리고 삶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창조적 기여는 단순히 정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원리이며 변화하는 시대의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 지혜로운 나침반이다. 적용의 첫걸음은 유연성에 있다.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완고함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일 줄 아는 개방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내면의 불꽃은 더 이상 익숙한 지식의 울타리 안에서만 타오르지 않는다. 디지털 세상의 언어를 배우고 젊은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호기심의 씨앗을 뿌리는 일. 이는 정신의 불꽃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사그라지지 않고 더욱 밝게 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손주와 소통하고 온라인 강좌를 통해 평생 꿈꿔왔던 학문에 발을 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정신의 자율성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이다. 깊이 있는 연결 또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진화한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도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이 생겨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도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시대다. 중요한 것은 연결의 본질, 즉 서로에게 기대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과 지적인 교류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이다. 대면 접촉이 줄어들더라도 진심을 담은 메시지 한 통, 영상, 통화 속의 따뜻한 눈빛은 여전히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닿아 서로를 굳건히 연결한다. 연결의 형태는 변할지언정 인간 존재에게 필수적인 이 교류의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창조적 기여는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현대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는 능력에서 발현된다. 젊은 세대에게 시대와는 무관한 낡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대신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돕는 멘토가 되는 것. 혹은 환경 보호와 같은 공동체의 당면 과제에 자신의 시간과 지혜를 기꺼이 바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이 들미 가져다주는 자유와 통찰을 바탕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흔적을 남기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은퇴 후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거나 잊혀가는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보존하는 일도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나이 들면 수동적인 정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성장의 기회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지혜로운 원칙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야말로
나이 듦을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창조하는 존재의 예술로 승화시키는 길이다. 삶은 정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색하며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하는 여정이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나이 듦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그 파도를 타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항해사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삶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마지막 실을 엮어가는 장인이 된다. 정신의 자율성이라는 굳건한 바늘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지혜의 실을 꿰고 깊이 있는 연결이라는 부드러운 실타래로 사랑과 공감의 무늬를 수놓으며 능동적인 참여와 창조적 기여라는 힘찬 손길로 세상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나이 듦은 더 이상 쇠락의 과정이 아니라 이 모든 실들이 한데 어우러져 가장 원숙하고 깊은 색채를 드러내는 절정의 순간이 된다. 어느덧 삶의 황혼역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거울 속에서 주름진 얼굴을 마주할지라도 그 눈빛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나무가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고 단단한 줄기를 가지듯 내면의 고요한 힘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다. 젊음의 열정과는 다른 오래된 와인처럼 숙성된 깊은 맛과 향이 배어나는 만족감이다. 지난날의 후회와 미련은 옅어져 가고 다만 감사와 이해만이 영혼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온다. 모든 경험은 의미 있는 조각이 되어 퍼즐의 마지막 부분을 채우고 삶의 전체 그림은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때 우리는 깨닫는다. 행복은 먼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마주하고 가꾸어 나가는지에 달려 있음을. 나이 듦의 여정은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예술적으로 빚어내는 과정이었음을. 익숙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은 나이 듦이 선사하는 가장 값진 선물 중 하나이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외부의 바람과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돛을 조절하며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결정한다. 때로는 고독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은 더 깊은 성찰과 내면의 풍요로움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된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연결은 더욱 깊어지고 세상과의 관계는 더욱 명료해지며 자신의 존재는 더욱 견고해진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 앞에서조차 두려움 대신 삶의 아름다운 순환의 한 부분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나이 듦은 삶의 마지막 장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삶이라는 책 전체를 다시 읽고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과정이다. 각 장의 페이지마다 새겨진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헤어짐의 모든 순간들이 비로소 하나의 조화로운 이야기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깊은 만족감과 아름답게 살아낸 삶에 대한 고요한 긍지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물질적인 부나 명예를 넘어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행복이자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아름답고 충만한 존재로 빛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